KKMD 579와 인도네시아 반응, KF-21 보라매를 놓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외신들의 이딴 지적, 멘탈 붕괴되기 시작한 인도네시아. 지난 6월까지 체납된 개발 분담금 납부에 대한 지급 계획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또다시 지키지 못한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디펜스, 인도 매체 유라시안 타임즈, 홍콩 매체 아시아 타임즈 등은 일제히 KF-21 보라매의 상대적인 우수성을 지적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가 저지르고 있는 전략적 실수를 꼬집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에 앞서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는 정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42대까지 구매할 계획인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구매한 수는 6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심플하게 10조 8천억이라는 총 구매 대금을 42대로 나누어 보면 라팔의 대당 프로그램 가격이 2,500억 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오고, 따라서 6대의 라팔을 구매하는데도 1조 5천억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가 이끄는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이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중동에서 차관까지 빌려왔다고 하니 인도네시아가 만성적인 현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유라시안 타임즈의 지적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 자카르타도 메타 디펜스, 유라시안 타임즈 그리고 아시아 타임즈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KF-21 보라매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KF-21 보라매보다 약한 라팔을 구매한 인도네시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기사는 제가 얼마 전에 번역했던 프랑스 메타 디펜스와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 기사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의 맹주 국가인 동시에 인구 및 자원 부국이라는 점을 내세워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서 인도네시아를 내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소위 국뽕성 기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해외 언론들의 기사를 인용하며 인도네시아가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원한다면 KF-21 보라매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논조의 기사들도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결코 KF-21 보라매를 떠나지 않겠다고 못 받고 있죠. 일단 2023년 7월 21일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가 게재한 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언론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KF-21 보라매 왜 필요한가를 알아보고, 이어 2023년 7월 16일 인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가 게재한 기사를 통해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 프로그램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관록을 자랑하나 1980년대 기술로 설계된 4.5세대 전투기 라팔과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2010년대 기술로 설계되어 높은 잠재력을 지닌 KF-21 보라매를 함께 운용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구상은 원대하기 짝이 없지만 훗날 운용 유지비의 급증이라는 함정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42대와 KF-21 보라매 48대를 구매했다. 한편 프랑스 군사 전문 매체 메타 디펜스는 2023년 6월 23일 기사를 통해 KF-21 보라매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투기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국인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F-35와 경쟁하기 위해 KF-21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KF-21 보라매 개발 프로그램의 마지막 단계가 지금까지처럼 정해진 일정에 맞춰 어김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메타 디펜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KF-21 보라매는 F-35A보다 먼저 완전 작전 능력 FOC를 획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양산 단계에도 먼저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F-35가 스텔스, 데이터 융합, 그리고 센서라는 측면에서 KF-21 보라매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두 프로그램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35와 KF-21 보라매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 특히 대한민국 항공업계가 처음으로 개발해본 전투기가
KF-21 보라매라는 사실에 의해 더욱 부각되는 이런 종류의 격차는 미국의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핸디캡을 줄 뿐만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구조적 불균형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 군사 전문 매체 메타 디펜스가 게재한 KF-21 관련 기사는 KKMD 574화에서 상세하게 번역한 바 있습니다. 조나 자카르타 기사는 이를 일부 인용하고 있는데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574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KF-21 보라매가 프랑스 라팔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한 분석의 근거로서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라팔에 탑재되어 있는 스네크마 M88 엔진의 추력이 KF-21 보라매에 탑재되어 있는 GF414 엔진보다 약할 뿐만 아니라 스텔스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라팔은 스텔스 능력도 부족한 데다 출력이 약한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라팔은 KPD-350 타우러스를 변형시킨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ALCM의 파생형도 운용할 수 없다고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덧붙였다. KPD-350 타우러스를 변형시킨 ALCM은 바로 철룡 장공지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서국가인 인도네시아에게 있어 500km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활용도가 매우 높은 무기체계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라팔 역시 스칼프라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프랑스 자국 공군이 사용하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km 이상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해외로 수출되는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의 사거리는 250km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프랑스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을 준수하기 위해 사거리를 제한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KPD-350 타우러스의 사거리에 의문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공군 F-15K에 탑재되는 KPD-350K 타우러스의 사거리는 500km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죠. 구글을 통해 해외 자료를 찾아보니 key.aero 홈페이지에 그에 대한 해답이 있었습니다. MTCR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자국 미사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MTCR 규정을 들먹여가며 사거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이 냉전이 종식되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군축에 여념이 없었던 시절을 맞이하여 거의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타우러스 시스템즈를 만나 사거리 제한 없는 KPD-350K는 물론 관련 기술까지 이전받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철룡을 국내 기술로 탄생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서울 아덱스에서 타우러스 시스템즈 고위 인사를 만나 핵심 기술도 얼마든지 이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KKMD 333화 한국에 사활을 건 타우러스 시스템즈 개량형 타우러스 K2의 국내 생산은 물론 핵심 기술까지 모두 주겠다 편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배가 넘는 사거리와 우수한 가성비를 지닌 철룡 ALCM은 세계 시장에서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을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한민국 KF-21 보라매의 운용 유지비가 프랑스 라팔보다 훨씬 더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보고서에 따르면 KF-21은 라팔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우수한 성능을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은 또한 KF-21 보라매의 판매를 통해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이익은 몇 배로 불어날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구 전투기들보다 합리적인 가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성능은 결코 뒤처지지 않는 최신의 전투기를 찾고 있는 잠재적 구매자들이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를 세계적인 주요 첨단 무기 수출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광범위한 추진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돈 잃고 후회하는 미래를 원하지 않는다면 라팔과 KF-21 보라매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모두를 선택하는 결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 2023년 7월 21일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가 게재한 기사 KF-21 보라매보다 약한 라팔을 구매한 인도네시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라팔을 만든 프랑스의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조차 F-35와 비교되는 KF-21 보라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기사를 싣고 있고, 여러 외신들이 KF-21 보라매 대신 라팔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인도네시아의 결정에 의문을 표시하는 기사들을 게재하는 상황이 되면서 방금 번역한 조나 자카르타의 기사처럼 합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인도네시아 기사도 있지만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인도네시아 기사들도 있습니다. F-15EX를 제안하는 미국, 라팔을 제안하는 프랑스, 그리고 KF-21 보라매를 제안하는 대한민국이 서로 자기네 전투기를 사달라고 안달이기 때문에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다는 식의 인도네시아 국뽕 기사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칼자루는 인도네시아가 쥐고 있다는 일부 인도네시아 기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한사코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 남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 분담금 납부를 체납하면서 스스로 신용을 훼손시킨 당사자가 이런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 황당하지만 인도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는 동아시아 국제정세 전문가 샤생크 파텔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태도를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전체 기사 중에서 해당 내용과 관계 있는 부분을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이 진행 중인 KF-21 보라매 첨단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에 지급해야 할 분담금 납부 기한을 번번이 어기면서도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결연하게 밝히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제조업체인 PTDI의 소식통을 인용한 제인제의 보도에 따르면 분담금 지불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인도네시아가 2023년 6월까지 지불한 개발 분담금은 총 금액의 21%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체납된 분담금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사이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업체 PTDI는 자체적인 계획을 통해 분담금의 32%를 출연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동적인 지정학적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분석하고 있는 샤생크 파텔은 유라시안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인도네시아는 잠수함 프로그램에서 주요 파트너였던 대한민국을 이미 예전에 배제시켰지만 KF-21 보라매 전투기 프로그램만큼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농업 생산성 감소, 코비드-19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 25% 이상 크게 감소한 해외 수출과 눈에 띄게 줄어든 내수 같은 요소들을 지적하며 생각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되어 있다고 말했다. 파텔은 최근 1년간 국제 공급망이 다시 활력을 회복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해외 수출이 15% 이상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만약 파텔의 희망대로 해외 수출 상황이 개선된다면 이는 곧 인도네시아 국내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그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머지않은 미래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을 언제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 대한민국 방사청 그리고 카이와 협의를 재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외 수출량이 줄어들고 코비드-19으로 인한 불황 여파가 덮친 것은 인도네시아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며 현금이 없어서 개발 분담금 8천억을 못 내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라팔 6대를 약 1조 5천억으로 현금 구매한 것도 대한민국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괘씸한 행동입니다. 여기에 9천억을 들여 중고 미라지 2012대를 구매한 것이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민주적 시민사회 의식이 성숙한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들이 유권자인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 협의가 다시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정서로 봤을 때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홍콩에 근거를 두고 있는 아시아타임즈는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되돌리기 힘든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계속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자국 공군 IDAF 현대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며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계속 참가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KF-21 보라매 프로젝트는 자국 방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용 항공기 분야를 발전시키려는 인도네시아의 열망을 대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공군 IDAF는 영공 방위 영역을 확대하고 안보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F-16, 수호이 30, 수호이 27을 포함한 49대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주력 전투기는 수호이 30이다. 인도네시아는 일찍이 러시아의 수호이 35를 검토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제재 위협으로 인해 대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미국 정부는 수호이 35 대신 F-15EX 전투기를 제안했으나 너무 비싼 가격과 미국 정부로부터 각종 통제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프랑스제 라팔을 선택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카타르로부터 중고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자국 공군을 현대화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된다. 샤생크 파텔은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방산 분야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KF-21 보라매 같은 첨단 4.5세대 전투기의 등장은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파텔은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이 최첨단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잠재적인 구매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들 국가들은 독점적인 조건 아래 각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레벨에서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한다. 파텔의 분석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신형 전투기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KF-21 보라매의 가장 유력한 구매 후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시 인도네시아 시장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으며 개발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공군과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독점 계약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한다. 샤생크 파텔은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인도네시아가 KF-21 개발 계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 세계를 훑어보아도 보라매가 제시하고 있는 가격대와 성능 그리고 독자적인 사용 정책보다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하는 전투기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오늘날 국제안보의 틀 안에서 전략적 자유를 확보하는 열쇠가 바로 국방 능력과 기술 발전에 대한 완전한 통제에 있다는 사실을 이웃 국가의 사례들로부터 학습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KF-21 보라매 프로젝트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보완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의 전투기를 제공하여 인도네시아 국가 안보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따라서 체납된 개발 분담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F-21 보라매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보장하는 동시에 해당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인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가 2023년 7월 16일에 게재한 기사를 읽으면서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생각은 KF-21 보라매가 그렇게나 소중한 존재였다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지경이 되도록 손을 놓고 있었나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저서 인간관계론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제1의 악명 높은 민중의 적이자 갱단 두목이었던 알 카포네는 스스로를 범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인정받지 못한 독지가 오해받는 자선가로 생각했다는 대목이 나오죠. 블라드미르 푸틴도 자기 스스로를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은 오롯이 동지를 멈추지 않은 나토에게 있다고 굳게 믿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약점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외부로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F-21 보라매 개발 분담금 체납 사태와 관련이 있는 인도네시아 최고 의사결정자들,
예를 들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역시 달리 별다른 수가 없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현금이 없는 것도 현실이고 미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압력을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당장 전력화하여 써먹을 수 있는 라팔이 필요한 것도 현실이고 향후 인도네시아의 항공우주 산업 발전과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해 KF-21 보라매가 필요한 것도 현실일 것입니다. 물론 그런 현실들 속에서도 우선순위를 잘 골라낼 수 있는 지도자가 정말로 현명한 지도자일 테고 두고두고 칭송받는 지도자가 되겠지만요. 국제 외교 무대에서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여러 외신들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접할수록 분노는 가라앉고 과연 어떤 것이 진정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도네시아의 태도를 옹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확실하게 밝혀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격 중 나쁜 줄 알아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좋고 싫고가 너무 분명한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역지사지를 잘해야 성공할 수 있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인도네시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 뼈아픈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 아시아타임즈의 기사를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싶다면 후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